4개 행정소송이 전부 다 대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했다. 이거는 있죠.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대법원에서 이 정책 결정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맞았냐 틀리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맞게 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적법하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 4대강 사업을 한 게 잘했다 못했다 이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야권에 주장하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 보복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 보복은 없는 죄를 갖다 만들어서 정적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서 전 정권이 임명해 준 사람을 별로 합당치 않은 이유로 쫓아내는 거 이런 게 정치 보복이고요. 제 생각에는 만일 범죄가 있었다면 그걸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 걸려도 다 추적해가지고 좀 처벌하거든요. 만일에 지금 제가 그래서 볼 때 지금 감사는 있죠. 저는 명목이 브릿지라고 봅니다. 다리, 수사로 넘어가긴 다리. 이 과정에서 정책적인 감사는 이미 아까 말씀한 3번의 감사를 통해서 있죠. 이게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이걸 밝혀내기 힘들 것 같은데 감사는 명분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유착이 있었느냐, 정경 유착이라든가 있었으면 이게 결국 수사로 가기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 보시기에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도 충분히 있지만 저는 있고 그다음 이게 만일 그 과정에서 정책 결정이라든가 그 업체 선정이라든가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난다면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밝혀주는 게 보수 정권으로서도 어떤 원죄를 털어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털지는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일단 수사로 가기 위한 브릿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감사는 명분이라는 얘기인데 감사원은 지금 법상으로 대통령과 분리되는 독립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되는 게 아니고 새로 신임 감사원장이 임명되거나 국무총리가 인준이 돼서 국무총리 요청을 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법하긴 한데 지금 아까 3차례 감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지금 말씀드린 순간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하는 모습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10시에 시작이 됐고요. 10시 시작과 동시에 박 전 대통령 입장하는 모습을 저희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옆에 변호인 나란히 배석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이 플라스틱 펜으로 머리를 뒤에 질끈 묶은 것 확인할 수 있고 이어서 입술을 꽉 깨문 최순실 씨가 입장을 해서 박 전 대통령을 한번 쳐다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앉아 있고요.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의 의자를 뒤로 이제 빼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전혀 최순실 씨 쪽을 지금 쳐다보지 않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영상으로 생생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어디 앉나요라고 물어보니까 끝에서 2번째요라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모습. 비교적 담담한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심리적 동요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모습도 옆에 보이고요. 예전에는 피고인들이 좀 더 재판장 정면에 앉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변호인, 그다음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 이런 식으로 앉게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옆에서 마주칠 일은 없었죠. 네, 지금 그리고 이어서 최순실 씨가 들어와 앉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전혀 지금 최순실 씨 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단호한 모습이에요. 이게 말입니다. 김구식 교수님, 아까 다양한 얘기는 좀 잠시 후에 하고요. 진작에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최순실 씨를 외면했다면 그 마술을 끊어냈다면 그런 아쉬움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최순실로 시작해서 지금 최순실로 마지막에 오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하게 된 이유도 요 지문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뇌물죄 안 건드리고도 탄핵을 다 전원 만장일치로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정치적인 이 정당성을 요구받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최순실 씨 같은 사람한테 자기 말로도 엮여가지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잘 되는 일인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몇 년을 국정에 임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관이 볼 때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특검 받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박 전 대통령이 그때라도 최순실 씨 관계를 정리하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책무를 그때라도 챙겼으면 제가 볼 때는 만장일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개인적인 불행한 인생사 속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너무나 많은 정신적 의존과 심적 의존을 했고 그것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중한 자리에 올랐을 때도 그분을 끊지 못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을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모습도 지금 보이는데 신동빈 회장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다른 기업도 다 좋은데 왜 롯데만 따뜻하면 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 의원님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쳐다보지 않고 정면을 계속해서 이쪽을 외면한다. 앉든 말든 있든 없든 그냥 외면한다. 이게 심리가 어떤 건가요? 얘기했지만은, 한 40년간의 그 관계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실체를 드러났고, 아니냐, 그 박근혜 대통령 배신의 트라우마가 이제 굉장히 심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정말로 배신감이 느꼈어요? 네, 개인적으로 배신감을 느꼈고,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재판이 다 끝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평생 안 볼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요.